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개띠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8년생 67세 여자분이시고요. 자, 그럼 정제대운이면서 유금대운에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66, 67, 68, 69, 70도 있잖아요. 유금대운 5년이니까 전체 10년으로 보는 주기도 있지만 5년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대운에는요. 알뜰하게 살아가라 했어요. 알뜰하게 살아가고 이때는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 또 재물 때문에 어떤 불평불만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평불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투자를 한다면, 이제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회사 거를 내가 샀는데 거기 주식이 또 내려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어떤 회사 거에 내가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나는 여기서 얼마 벌었는데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불평불만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현상도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면요. 자기 집을 전세 주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은 이제 67세니까 아닐 수도 있죠. 뭐 남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전세를 놓고 또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부동산 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땅을 사든지 뭐 건물을 사든지 뭐 아파트를 사든지 뭐 어떤 현상이 생기지만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내가 내 집을 팔고 거기서 또 전세로 살고 그걸로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금전 활용을 하려고 재산 증식 도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주식을 활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한다 할 때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어쩔 때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더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보다는 어떤 지출이 더 많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보증 쓰지 말아야 했거든요. 보증 쓰면 안 됩니다. 돈 못 받아요. 보증 쓰지 마세요. 이제 대운이, 이 대운도 있지만 다른 대운이 또 있죠. 거기 대운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가 재물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재물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또 이제 이게 계속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적어도 앞으로도 한 2년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다음 또 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음 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손재수가 또 69, 70에 또 손재수가 일어날 수 있는 형상국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 돈이 들어올 때 이때 투자를 했다면 이제 더 이상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돈 투자는 하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 24년대는 편인과 식신인데 이거는 자식도 되지만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뭐 하고 있는 일, 뭐 여러 가지 이게 되겠죠.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일들이 생기는데요. 내가 이제 시에 따라서 이 화를 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생한다는 거는 이 지지나 또 여기에서 뭐 목이 있다던가 뭐 화가 있다던가 이래서 내가 뿌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가 있었을 경우는 이 간목대운을 쓰기가 되게 좋거든요. 어쨌든 편인대운이 들어오면은. 그럼 어떤 이제 편인이 문서도 되지만 어떤 공부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나 어떤 시험 볼 일이 생길 수도 있거나 어떤 무슨 그러니까 자격증 따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일이 생긴다거나 뭐 공부도 여러 가지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운이다, 상반기가.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몸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사람과 또 이제 어떤 시비 구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주변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지인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하반기에는 좀 스트레스 이 형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특히 내가 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그 회사를 잘 골라서 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올해는 다른 사람한테 돈이 투자해서 가면은 그 다른 사람이 그 회사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런 형상국도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내가 정말 정확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마셔야 되고요.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어떤 투자보다는 이제 서서히 좀 줄여가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제 화의 뿌리가 없다라면 또 다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글자를 시에서 가지고 있느냐에 이 격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여튼 대운과 24년도에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70년 55세 남자분이시고요. 간목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51세에서 55세 간목 대운에 와 있죠. 대운. 간목대운은 간목일간으로는 비견이 되겠죠. 또 24년도에도 간목이니까 비견이 되고 목극토 해서 편재가 되죠.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 형제, 뭐 친구, 지인, 동업자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거, 지인들, 또 재물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꼭 자기 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은요,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대운이면서 비견대운에는요, 지금 말대운에 와 있잖아요. 말대운에 왔을 때는 어떤 사람과 뭐 동업자와 뭐 어떤 뭐 직장 다니면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과 기존에 사귀었던 사람하고는 좀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동업자도 이제 동업을 안 하고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 동료가 뭐 다른 데로 직장 변동수가 일어나서 헤어질 일이 있다든지 내 형제와 뭐 같이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다든지 이제 뭐 우리 집에서 살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따로 나가서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특히 남자분이시잖아요. 남자분은 이럴 때 조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친이 생길 수도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혼자 사신다면 여친이 생겼던 사람과 사귀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귀었다 하더라도 또 헤어질 수 있는 운도 되기도 합니다. 헤어지는 운도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손재수가 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재수, 돈이 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돈이 벌어져도 나가는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56세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운이요. 그러면 이제 혹시 사업하는 사람 중에 혹시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 꾸준히 또 보면은
그 확장하지 마라.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하고 뭐 더 넓혀서 간다거나 아니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여기가 잘 돼가지고 또 그 옆에다가 땅을 사서 또 식당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확장하면 안 된다. 뭔가 일을 더 벌리면 안 된다. 기존에 하던 걸로만 꾸준히 하시는 게 오히려 5년 동안 좋습니다. 확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도 너무 크게 했다라면 그거를 약간 줄여서 하는 그런 운으로 가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운이 되게 지금 운도 괜찮아요. 운도 괜찮은데 좀 돈이 많이 나가서 그렇죠. 돈이 많이 내가 쓰여진다. 어디다 돈이 쓰여지는데요. 지금 운도 괜찮지만 앞으로 59세부터는 되게 운이 좋기 때문에 운이 막 좋다고 해서 또 뭐 확장해서 하면 안 되겠죠. 운이 좋기 때문에 이 기존에 했던 걸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돈도 벌고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이제 근데 하필이면 또 이때 내가 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도 고려를 좀 잘 해보라. 생각을 좀 많이 해봐라.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운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24년도에를 이렇게 딱 보면은 24년도 때 되게 운이 좋아요. 근데 남하고 아까 여기서도 헤어질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남하고 이제 뭐 12구설수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이 했던 사람과 뭐 12구설수로 인해서 서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조금 잘 다른 사람하고 헤어질 때는 좋게 헤어져야 되고 서로 12구설로 뭐 남 탓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자꾸 남 탓하고 그런다면 운을 요거 좋게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죽는 게 뭐라 그래요? 편안한 상태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제 제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운이 좋은 운이 앞으로 대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뭐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내가 또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좀 손해본 듯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손해가 손해본 게 아니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요. 어떤 불평불만보다는 좀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행동으로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 속에서 그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좀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또 덕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좋은 운을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말, 뭐 생각들이 나쁘게 한다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물을 버는데 남 상처 주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과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정직하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여기에서 되게 운이 좋거든요. 근데 남을 상처 주면서 내가 갈취하면서 돈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이게 좋은 돈은 아니거든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운을 되게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지금도 현재 좋은 운이지만 돈이 많이 나가서 문제지. 이럴 때는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또 내 자식의 또 어떤 그 사업 일도 잘 됩니다. 또 이때는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승진 운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시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2년생 43세 여자분이시고요. 정화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지금 43세 신금 대운이네요. 신금 대운은 편제가 되죠. 편제. 또 24년도는 간목은 정인이 되면서 또 지는 화생토 해서 상관대운이 되죠. 그래서 편제와 정인 성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정화일간에 신금과 편제대운이 이렇게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죠. 그러면 어떠한 뭐라 그래요? 그 재물을, 그러니까 지금 43세니까 직장 다닐 수도 있고 뭐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재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럴 때는요, 재물이 또 손재수도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손재수라는 거는 내가 뭐 자식한테 쓰는 돈, 뭐 유학을 보낸다거나 뭐 한다거나 해서 자식한테 쓰는 돈이라거나, 그래서 조금 돈이 많이 나가는 지출이 많아진다. 지출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때는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보증을 쓰게 되잖아요. 남한테 보증 쓰게 되면 내가 절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로 되거든요. 또 남이라 해서 또 그 부모도 되기도,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 물론 시에 따라서 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럴 때요, 되게 유산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유산이요. 이제 부모님이 아파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제 어떤 뭐라 그래요? 부동산 사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형태도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부모 덕으로 지금 내가 살아간다거나, 부모가 돈을 줘서 내가 그 덕으로 살아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43, 44, 45세예요. 부모님이 건강관리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어떤 애로사항이 일어나는 현상국도 되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부모도 되지만 뭐 결혼했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되겠죠.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따라 조금 틀린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기 뭐라 그래요? 부동산으로 해서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부동산으로 손해를 본 형태도 되기도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보증서 가지고 대출받아서 해줬는데 그것이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되고요. 또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내 일에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일에 방해. 또 이제 내 일을 어떤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한다? 그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일단 운은 되게 괜찮은 것도 같지만 뭔지 모르게 싸울 일이 생긴다? 싸울 일? 내 관을 극하거든요. 내 관을 극한다는 건 여자는 남편도 되고 남친도 되고 직장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 관을 극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 내 관을 극한다는 것은 내 남편에게 눈독을 들인다거나, 누가 예를 들어서예요. 내 직장에 내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생활 안 하고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을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뭔 일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사건 사고도 된다. 사건 사고. 싸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간을 극하니까 방해하고 하니까 자꾸 그 사람 탓을 할 거 아니에요. 싸울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타다기보다는 이때 어떤 그 에너지적으로 너에게 지금 이 현상은 너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혹시 내가 나쁘게 행한 것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내가 지금 어떤 그 정직하게 어떤 일을, 그러니까 성실하게 직장생활 했나 안 했나도 한번 좀 성찰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네요. 왜냐면 이 대운도 따라가지만 이 해년마다 어느 운도 같이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뭐 4, 5월, 6월 달까지는 어떤 관이 온다는 것은 관이 나에게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승진도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자친구 없는 분들은 남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혹시나 또 이제 기혼자일 수도 있죠. 근데 남친이 생기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관공서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공서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큰 기업체의 일을 맡아서 하는 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요. 여기서 유산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도 같이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은 나쁘지는 않아요. 운은 좋은데 운은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혹시나 내가 대처하는 방안은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이거 나한테 성찰하라는 어떤 메시지구나 생각하고 나를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덕을 갖춘 사람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미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사주가 다 틀리니까 이분은 본래 예지력이 있어요. 예지 능력도 있고 꿈도 잘 맞고 또 어떤 직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느낌이 딱 왔을 때는 하지 말라는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안 좋게 직감이 왔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좋게 직감이 왔을 때는 그거 행하시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래 이런 분들은 성격도 굉장히 조금 좋게 보면 발랄하다 이렇게 뭐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격도 조금 다혈질 기능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래서 또 남 봉사하는 거나 남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좀 잘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운도 있는가 하면 혹시나 이제 이런 손재수가 시 따라 다 틀리니까 손재수가 있을 때는 혹시나 지금 보증 쓰면 안 되겠죠. 내 상황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혹시나 이제 헤어질 염려가 있잖아요. 돌아가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부모든지 친정부모든지 한 번씩 찾아고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나면 보고 싶거든요. 실은요. 근데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부모님과의 대화도 많이 하고 여행도 한 번씩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94년생 30세 을목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지금 현재 묘대운에 와 있죠. 묘대운은 비견이 되죠. 그리고 24년도는 겁재와 또 목국도 정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운이 비견대운이잖아요. 비견대운에 그러면 이때는 말대운이잖아요. 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나 뭐 어떤 뭐 지인이나 형제나 뭐 이런 사람들과 조금 뭐라 그래, 이때는 좀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
헤어지는 어떤 운,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과 헤어진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새로운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존에 만났던 친구들과 헤어진다라면 이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부모님하고 살았다라면 부모님과 떨어지는 그런 현상국도 되고요.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사는 그런 현상국도 되고요. 뭐 또 직장 생활 한다면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또 지역으로 이사가는 그런 형태, 그런 것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직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직장 다니신 분도 있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현재 이제 시 따라 다 달라요. 자꾸 어떤 면접 보러 가면 떨어진다거나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 생활 하기 싫다거나 또 공부도 하기 싫다거나 이런 형태도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시를 또 보면은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직장 생활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그 직장에 대해서 자꾸 불평불만이 생겨요. 불평불만이 생기면서 자꾸 그 직장에 대한 그 스트레스 그런 것도 자기가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관해에 대한, 그러니까 명예, 자존심,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아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한 감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쁜 것도 있겠죠. 물론 다 그렇죠. 근데 시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갑진년의 운세는 겁재와 정재. 이제 정재라는 거는 여자도 되고, 또 겁재는 또 다른 새로운 그 사람들, 동료, 친구 여러 가지겠죠. 내가 직장생활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또 어떤 기존에 만났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하죠. 또 여친이 없다라면 여친이 생길 수도 있다거나 그런 현상국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 운도 혹시나 이제 무슨 직장 없는 분들은 이제 또 혹시 인시라면은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직장 있는 분이었다면 어떤 승진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장을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직장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아니면 뭐 시험 보고 또 어떤 무슨 박사학위증 뭐 공부 중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니까요. 그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운이 또 시에 따라 운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올해가 조금 그 자기 자존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아플 수도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이해하세요. 또 이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생각이나 또 그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자꾸 나를 자학하는 어떤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다면 조금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마음을 쓰면 어떨까 하기도 하네요. 또 특히 이제 이게 해묘미 삼합의 자묘형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편인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견이기 때문에 내 형제지간한 친구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또 이제 편인은 어떤 공부가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꾸 어떤 시험이잖아요. 이거 시험도 되잖아요. 시험에 조금 애로사항이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에 따라 다르니까요. 좀 이해하세요. 또 어떤 사람 시험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운도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운이어도 내가 그날 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날 운이 나에게 딱 와주면 에너지적으로 와주면 붙기도 하고 그날 운이 조금 안 좋은 운이라면 또 떨어지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많이 힘든 사람들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고집과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털어서 마음을 가볍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털어놓는다거나 내 상태를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고집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타인에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내 자존심,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물어볼 것은 좀 주변에 잘하는 사람한테 또 물어본다거나 뭐 면접을 또 준비하는 사람들은 면접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좀 알아서 공부를 해서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인시 같은 경우는 되게 좋으니까 축시나 인시는 괜찮은데 또 다른 시를 가진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희망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